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 속 삶의 지혜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인병 내과 전문의가 충고하는 노년을 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관리 수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흔히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습관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꾸자꾸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만의 습관으로 고착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어떤 습관들을 버리고 어떤 습관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식사 습관입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부부끼리만 사시거나 또는 혼자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드시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습관입니다. 끼니를 거르지 말고 매 끼니마다 적은 양을 규칙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한두 가지 반찬만을 중심으로 드시거나 물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것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됩니다. 밥의 양을 줄이고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육이 자꾸자꾸 빠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빠져나간 근육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고등어 반마리나 조기 2마리 또는 계란 2~3개 또는 두부 반모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정도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짜지 않게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싱겁게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물이 있는 종류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매운탕 국물을 쭉 들이킨다거나 라면 국물을 쭉 마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국물에는 많은 양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대개 어르신들은 운동이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유산소 운동은 좋은 운동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질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말고 다른 운동도 곁들여서 같이 해야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력을 키우기보다는 근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균형 운동은 낙상이나 넘어짐으로부터 오는 부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 3일, 근력 운동 2일, 균형 운동 1일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유산소, 근력, 유산소, 균형, 유산소, 근력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는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를 한다면 일주일에 3에서 4회 이상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어르신들은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으로는 의자를 붙잡고 반듯하게 서서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 또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등받이에 대고 한쪽 다리씩 곧게 폈다 오므렸다 하는 운동, 아령을 이용하는 운동 등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균형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는
균형을 잃어 낙상이나 넘어짐으로 인해서 엉치나 골반에 부상을 입게 되면 완치가 힘들고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균형 운동은 몸의 여러 부분을 움직여주는 운동이면 족합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배운 국민체조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리가 되지 않도록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넓은 공원 등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약처럼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드셔야 하는 약은 잊지 말고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식사 후에 30분의 약을 먹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식사를 거르는 경우 약도 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거르지 말고 챙겨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잠을 잘 자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저녁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서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먹고 잠을 청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수면제에는 치매 위험이나 인지기능 장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시간을 미리 정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7 내지 8시간 정도 전에 취침에 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날 계획이라면 밤 11시나 12시경에 잠자리에 들면 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유튜브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이나 과일 등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잠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야외 활동을 하면서 햇볕을 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건강한 사회활동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수록 건강 지표나 삶의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가 힘들다면 전화로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해나가거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보람있는 활동을 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을 보다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관리 수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습관은 지속적으로 생활화시켜 나가고 좋지 않은 습관은 하루라도 빨리 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 생각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